10년 후에는 이 산업의 성장세가 현재 대비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고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수빈쌤, 휴가 잘 갔다 오셨어요?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아니, 갔다 온 사이에 알려주셨던 AI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지고 이번에 멤버십 가입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휴가 중에 멤버십 톡방을 한번 봤는데 신규 회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거기다가 기존 회원분들도 AI 관련주로 수익을 너무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휴가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고 계심을 좀 보니까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휴가가 더 꿀맛 같았습니다. 그래서 잘 쉬고 돌아온 만큼 앞으로 다시금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게요. AI 관련주가 거의 안 오른 게 없다시피 다 오른 것 같은데 이젠 AI 관련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AI 관련주들도 안 오른 게 없다시피 할 정도의 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심지어 로봇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제가 AI 로봇 다음으로 강조를 드렸던 보안주까지도 꿈틀꿈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야, 이제는 AI가 좀 과열구간으로 진입했구나라는 게 좀 직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AI 관련주들을 살짝 꿈은 신규 진입에는 조심을 하고 기존에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해 AI 관련주를 바라볼 때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랑 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매매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다수의 관련주들이 그냥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붙여서 급등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름만 붙어서 급등했던 종목들 한두 달 뒤에 다시 제자리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선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진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탄탄한 고객사를 기반으로 한 매출의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들만이 그 이후로부터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I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된 구간, 그냥 AI라는 이름만 붙어서 급등한 종목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 차례 우리가 단기 급락을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놓여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느냐? 진짜 베개 대장주의 눌림 이후 우상향을 노려봐야 되는 타이밍을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찐 대장주들, 실적이 진짜 나오는 기업들을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금 2차적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하나 기업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기업은 AI 중에서도 정말 빠르고 그리고 정말 큰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좋은 기업이니까 이 기업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관련주는 아직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걸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장기적이라는 기간 자체가 제 생각엔 5년 이상, 거의 뭐 10년 가까이 진짜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지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왜 그러냐면 AI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개화 국면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혁신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I의 기술적인 구현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AI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측면과 막대한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투자가 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AI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진짜 그냥 단순한 사무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업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데까지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들을 해소되기 전까지는 개화 단계고 그 부분이 해소된 이후로는 본격적인 성장기로 특히나 대장주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인공지능 AI의 본격적인 성장기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이 인공지능 분야는 어떠한 산업인가, 이 중에서도 대장은 진짜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 대장주가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소신껏 투자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멤버십 분들은 멤버십 전용 강의 영상에 인공지능 AI 강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의 제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공지능 AI의 대장주를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처음 무엇부터 공부를 하는 게 좋겠느냐? 우선 챗GPT부터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써보시고요. 이게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 웹브라우저, 그 다음에 구글 검색 엔진, 그 다음에 아이폰, 이러한 큰 기술적인 혁신이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IT의 생태계를 크게 진화시키었는데 이번에 챗GPT 역시 그러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니까요. 우리 키피님도 챗GPT 써보셨는데 다른 챗봇에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셨어요? 챗봇보다 챗GPT가 더 광범위하다고 느껴졌어요. 맞아요. 사실 이번 챗GPT가 다른 챗봇에 비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챗봇과 달리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챗GPT는 인간 사용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한 강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챗봇은 지도학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사람이 미세적으로 조정을 해서 챗봇을 학습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챗봇은 입력값이 주어지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답변의 내용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챗GPT는 달라요. 특별한 목적에 맞춘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이는 텍스트가 필요한 어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상업적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 역시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화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특별히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좀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한 차례 뽑아내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로 하여금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답변이 진짜 도움이 된 답변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 도움이 된 답변이라고 치면 그 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난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X 피드백을 받는다면은 그 방식을 버리면서 계속해서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챗GPT는 일방적인 명령 위주가 아니라 교감하는 대화가 가능한 AI 서비스의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챗GPT라는 새로운 기술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을 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지 어떻게 수익을 내보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챗GPT가 현재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AI 쪽을 공부하고 싶다면 챗GPT 먼저 공부와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알려주신다고 하셨던 AI 관련주는 뭐예요? 일단 현재 AI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 혹은 예측이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도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바로 의료 AI 분야입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양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분석하면서 의사의 진단까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 AI인데요. 최근에 CES 2023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CES 혁신상 관련해서 AI 진단 기업들이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또 좋았던 게 그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되게 또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의 혁신상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서 받았는데 첫 번째는 질병 진단, 두 번째는 질병 치료, 마지막 세 번째는 슬립 케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슬립 케어 분야가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계속 목 어깨 쪽이 안 좋아서 잠을 잘 때 숙면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숙면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AI 기술이라고 하니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두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는데 하나는 템마인츠라고 해서 코를 골지 않게 도와주는 AI 베개입니다. 심지어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뭐냐면 베개에 눕잖아요. 그럼 베개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높낮이가 내 이 목과 머리 움직임에 맞춰서 그때그때마다 높이가 조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온전하게 잠에 들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코를 골지 않게끔 하는 높이로 자동적으로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에 대한 소리에 대한 인식까지 하면서요. 두 번째는 엔실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침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는 자세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에 맞게끔 체압을 분산시켜주는 경도 자동 조절 시스템으로 무려 3개 부문
디지털 헬스, 스마트 홈, 그 다음에 홈 가전에서 C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수면의 질이 곧 건강으로도 이어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정말 떼돈을 버는 부자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데 돈으로 사고 싶어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건강, 영생이었죠. 사실 누구나 다 이 죽음이란 문턱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장생, 보다 더 오래 살기 위한 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되고 사람들은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루닛이라는 기업이에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고칠 수 없는 암이 아닐까요? 오, 정답.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작년에 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봤을 때는 1위가 심장성 질환, 2위가 암, 3위가 코로나였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의 순위가 낮았죠. 그만큼 이 암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암의 원인 자체가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요. 다만 과거에는 암에 걸렸다면 곧바로 죽는다는 인식이 컸었는데 실제로 많이 죽었고요. 지금은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진단하면 치료가 가능한 편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의료 발전의 힘이 대단하고 그만큼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이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치료까지 원활하게 도와주는 AI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메인이 루닛 인사이트인데 엑스레이 등으로 촬영한 이 자료를 가지고 AI로 분석하고 암을 진단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지금 의사들이 이 촬영된 자료를 가지고 판독을 하면 약 30% 정도가 암인데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암이 아닌데 암인 것 같아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사람 역시나 95%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촬영된 자료를 통해 암을 진단하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이를 AI로 하면 판독 정확도가 20% 상승하고 진단 효율성이 50% 증가하고 마지막으로 재검사율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비용도 절감시키면서 보다 정확한 결과값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살펴봤었죠? 바로 로봇이었죠. 로봇이 과거에는 정말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개발과 발전이 이어져 왔었는데 본격적인 성장이 언제부터였었느냐? 바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효율과 함께 그 가격 경쟁력이 생긴 후부터. 근데 이 의료 AI 분야에서 그 로봇의 성장세와 비슷한 맥락의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중 이 루닛이라는 기업은 이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 두 가지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장비를 판매하는 한 대당 과금을 하는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서 분석하는 영상 장당 과금하는 형태로 바로 구독 모델형 방식입니다. 최근에 이 구독 모델형 방식이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은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적인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들과 똑같이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의 장비를 채택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성능을 최우선시 여긴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분야에서 넘버원인 루닛이 앞으로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실제로 루닛이 매출 전체의 80~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 성장세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이미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이면서 재계약률 역시 95%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이 연장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국내, 북미, 유럽, 중화권까지 전 세계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싶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부로는 루닛스코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AI를 통해 이 환자에게는 어떠한 약이 적절하게 잘 들 것인지 구분하는 이미징 바이오 마커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맞춤형으로 약을 진단하고 처방해 준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서 매출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1차적인 루닛 인사이트에서 탄탄한 현금 유동성과 매출액을 바탕으로 이번에 맞춤형 약 처방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매출의 성장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면 이 기업의 성장성은 보다 더 폭발적으로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고시대 특히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러한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당장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AI 관련주에 한 차례 거품이 빠진 이후로 선별적인 대장주의 우상향이 나올 때 이 기업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보다 신중하게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 AI에 대한 전망은 단기적인 성장 전망이 아니라 초장기적으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0년 후에는 이 산업의 성장세가 현재 대비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그러니까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은 특별히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소외된 기업 중에 앞으로는 뭐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뭐가 더 폭발적인 매출액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진짜 찐 대장주는 누구인가를 미리미리 공부하고 나중에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공략을 하는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도 최근 시장에서 뜨겁디 뜨거운 핫하디 핫한 AI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임하시고요. 안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호흡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는 게 좋냐?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 항상 주식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차분함과 여유를 가진 채로 천천히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무기는 시간이니까요. 그럼 다음에도 현재 핫한 이슈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고 다음 스텝을 준비해보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 되세요. 뿅.